사람을 가장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 바로 그 사람이 읽은 책을 들여다보는 일 아닐까요? 오늘 그 책을 통해 한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저의 인생 책과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죠. 1분 내로요? 네. MG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나의 인생 책 이야기 함께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평범한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들을 노래로 만들고 또 부르는, 누군가의 추억을 건드릴 수 있는 음악, 그리고 오래 듣고 싶은 음악을 하고 싶은 가수 서울이입니다. 작은 것이 많아서
네, 안녕하세요. NG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여러 무대에서 노래해온 가수 서우리입니다. 홍대에서 밴드 보컬, 그리고 뮤지컬과 파페라 팀 활동도 했었고, 트로트 가수로도 여러분을 만났었어요. 아마 미스터 트롯 2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오케스트라, 그리고 국악단과 함께 무대에 오르면서 조금 더 넓은 음악 세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오케스트라와 함께 했던 곡인데, 시계바늘. 사는 게 뭐 별거 있더냐, 요간 먹고 살면 되는 거지. 술 한 잔에 시름을 털고 너털웃음 한번 웃어보자 세상아. 사는 게 뭐 별거 있더냐, 요가 먹고 살면 되는 거지. 술 한 잔에 시름을 털고 너처럼 웃음 한번 웃어보자 세상아. 시계 바늘처럼 돌고 돌다가 가는 길을 잃은 사람아, 미련 따윈 없는 거야, 후회도 없는 거야. 세상살이 뭐 다 그런 것이 뭐. 자, 아시는 분 다 같이 따라하실게요. 우리 좋아, 여자가 좋아, 술이 좋아, 친구가 좋아. 지나가는 사람은 없어. 너도 한번 해보고 나도 한번 해본다. 시계 바늘처럼 돌고 돌다가 가는 길을 잃은 사람아, 미련 따윈 없는 거야, 후회도 없는 거야. 세상살이 뭐 다 그런 것이 뭐. 세상살이 뭐 다 그런 것이 뭐. 먼저 이렇게 장안의 화제인 나의 인생책 이야기 프로그램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인생책은 바로 세대를 넘어 사랑받는 만화 슬램덩크입니다. 슬램덩크는 일본 만화가 이노우에 다케이코가 그린 농구 만화로 문제아였던 강백호가 농구를 통해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한 농구 만화가 아니라 도전과 성장, 그리고 진심의 힘을 이야기하죠. 불량 학생 강백호가 농구를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진정한 팀워크를 배우는 성장 서사이고, 이기느냐 지느냐보다 진심으로 뛰었느냐를 묻는 작품입니다. 키워드는 성장, 우정, 열정, 팀워크. 강백호는 첫눈에 반한 여학생 때문에 농구부에 들어가지만 점점 진짜 농구의 매력을 깨닫고 팀원들과 함께 전국 대회를 향해 달려갑니다.
특히 서태웅, 최치수, 정대만, 송태섭 등 개성 강한 캐릭터들이 각자의 고민을 안고 성장하는 모습이 큰 감동을 줍니다. 우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품이고요. 스포츠, 드라마, 그리고 액션, 코미디, 성장, 청춘물 등 정말 많은 장르가 다 담겨 있을 정도로 이렇게 버라이어티한 점이 저의 인생과도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작품은 단순히 농구 만화가 아니라 도전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보여주는 청춘 성장기이면서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사랑받는 레전드 만화입니다. 슬램덩크는 단순한 승리의 서사가 아니에요. 실패, 다툼, 오해, 부상, 좌절 등등 살면서 누구나 겪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성장하는,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 나를 찾아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꼭 잘해야만 한다는 부담감보다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아, 그런 용기가 생겨요. 인생의 방향을 재정비해주는 작품이라고 할까요? 볼 때마다 가슴을 뛰게 하는 책이고, 특히 요즘 또 새로 도전하는 일들이 많아서 그 에너지에 저도 많이 기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 책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처음 슬램덩크를 읽었을 때 느낌은 그냥 막 심장이 뛰는 느낌이었어요. 그땐 어려서 농구를 잘 알지도 못했는데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같이 뛰고 있더라고요. 그 시절 특유의 열정, 땀 냄새, 서툴지만 끝까지 해보겠다는 마음, 그런 것들이 어린 저한테 정말 크게 다가왔었어요. 나도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저는 그 정대만이 안 선생님 앞에서 농구가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은 단순히 복귀를 하겠다 그런 선언이 아니라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뒤늦게라도 인정하는 용기라고 생각해요. 저도 노래를 오래 해오면서 사실 길을 잃은 적도 있고 멈췄던 순간들도 많았지만 결국 다시 돌아와서 노래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마음 때문인 것 같아요. 나는 결국 음악이 하고 싶구나, 그걸 요즘 더 선명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지금의 제 모습과 가장 닮아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꼽고 싶어요. 저는 방황과 공백을 딛고 다시 코트로 돌아온 정대만도 정말 공감이 많이 됐었는데 딱 한 명을 꼽자면 저는 강백호에게 가장 공감이 갑니다. 처음엔 허세도 많고 그냥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 농구를 시작하지만 그게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진짜 뭐 하는 사람이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잖아요. 저도 음악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냥 막연하게 유명한 가수,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가수가 성공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여러 경험을 하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건 음악 그 자체라는 걸 조금씩 깨닫게 됐거든요. 강백호가 허세 많던 모습에서 진심으로 팀을 위해 몸을 던지는 선수로 성장하듯이 저도 음악을 하면서 멋있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내가 되고 싶은 사람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백호는 정말 솔직한 사람이라는 점이었어요. 자신이 못하는 거를 숨기지 않고 잘하고 싶은 마음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실패해도 다음 날이면 다시 체육관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런 모습이 저는 참 크게 다가왔었어요. 살다 보면 기대만큼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애초에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일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강백호는 포기하거나 돌아서지 않고 지금 할 수 있는 걸 찾는 사람이었어요. 실패할 때마다 더 크게 도전하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결국에는 요구되는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그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특히 강백호는 또 누구보다 서툴고 부족하지만 진심 하나로 성장해가는 캐릭터잖아요.
성장은 거창함보다는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네, 서태웅은 강백호와는 또 완전히 다른 결의 메시지를 주는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겉으론 차갑지만 내면에는 누구보다 뜨거운 그런 목표가 있죠. 그 조용한 열정은 형태보다 본질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려한 말이나 표현보다 행동과 결과로 보여주는 스타일. 사실 제일 꾸준하고 또 묵묵한 캐릭터잖아요. 큰 소리보다는 행동으로 말하고 흔들리는 순간에도 집중력을 잃지 않는 그런 모습은 성공은 조용하게 쌓아가는 힘에서 나온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가장 인상 깊게 나와 있는 말은 안 선생님이 했던 포기하면 그 순간이 바로 시합 종료입니다 라는 대사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농구 이야기 같아 보여도 저한테는 살면서 수없이 떠오르는 문장이었거든요. 결과가 안 좋아도 결과가 안 나오고 방향을 잃고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헷갈리고 흔들릴 때마다 이 대사가 저를 다시 서게 해준 그런 순간들이 많았어요. 음악도 그런 것 같아요. 한 번에 잘 되는 건 거의 없고 보이지 않는 시간들이 훨씬 길지만 포기만 하지 않으면 계속 걸어가면 언젠가는 그 시간이 이어져서 또 새로운 무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이 그냥 명대사 그런 게 아니라 제 삶을 붙들어주는 하나의 신념이 됐어요. 제가 장르를 넘나들면서 활동을 하게 된 건 사실 계획한 건 아니고 노래가 저를 데리고 간 길에 가까웠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홍대에서 밴드 보컬로 노래를 하면서 무대에 서게 되고 또 그러다 이제 무대 연기에 끌려서 뮤지컬을 하게 되고 또 뮤지컬을 하다 보니 또 뮤지컬 배우들과 함께 파페라 팀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또 제 이야기를 또 진하게 한번 담고 싶어서 트로트, 성인 가요도 하게 됐고 최근에는 오케스트라나 국악단과도 이제 협업을 하면서 음악의 폭이 더 넓어졌어요. 돌이켜보면 결국 장르보다는 노래 자체가 더 중요했던 것 같은데요. 저한테 맞는 옷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제가 노래로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어떤 장르든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맞는 것 같아요. 슬램덩크에 나오는 왼손은 거들 뿐이라는 그 유명한 대사처럼 장르나 테크닉, 트렌드 그런 것들은 거들 뿐 본질은 저의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저는 어떤 한 가지 장르에 머물기보다 음악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나의 인생책 이야기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MGTV. 슬램덩크에서 말하는 팀은 그냥 경기장에서 똑같은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의 집합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메우고 각자의 강점을 살려서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명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그런 힘을 만들어내죠. 특히 인상적인 건 서로를 믿어줄 때 팀이 가장 강해진다는 점이에요. 실수했을 때 손을 놓는 게 아니라 괜찮아, 다음엔 또 할 수 있어, 그렇게 끌어주는 순간 진짜 팀이 되는 걸 보여줘요. 저는 이걸 음악을 하면서도 많이 느끼는데요. 음악도 무대도 혼자서는 만들 수 없고 믿어주는 동료가 있을 때 자신감도 표현력도 그리고 음악도 훨씬 더 크게 자라거든요. 그래서 슬램덩크가 말하는 팀은 결국 함께 있을 때 더 나아지는 사람들 그 자체가 주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슬램덩크에서 노력이 주는 메시지는 단순히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런 교과서적인 말이 아니라 오히려 노력의 현실적인 본질, 노력의 잔인함 그리고 노력이 만들어내는 변화의 깊이를 그 누구보다 솔직하게 보여준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슬램덩크의 엔딩을 보면 북사는 결국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못하고 팀은 그대로 해체돼서 모두가 각자의 길로 가버리지만 그 속에 남는 건
바로 그들이 쏟아부은 노력의 흔적이거든요. 네, 결과가 완벽하지 않아도, 영광이 꼭 따르지 않아도, 이루지 못한 것이 있어도 그 과정이 아름다웠다는 걸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슬램덩크의 노력은 승리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성장을 만들어내는 과정, 그 자체가 가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슬램덩크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사람들의 가슴을 때리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슬램덩크를 보면서 이건 진짜 만화가 아니라 현실 그 자체다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좀 많았는데, 네, 그 장면들은 어떤 만화적인 기적보다 현실의 냉정함, 성장의 과정, 인간의 감정을 너무 정확하게 짚어서 더 오래 남는 것 같거든요.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되게 많지만 뭐 딱 한 3개 정도만 꼽자면, 첫 번째로 정대만은 너무 이제 재능도 있었고 명성도 있었지만 방황으로 3년을 그냥 날려버린 인물이죠. 네, 그리고 복귀했지만 예전만큼의 기량을 또 바로 찾지도 못해요. 이거 너무 현실적이죠. 네, 한번 놓친 기회는 쉽게 회복되지가 않고, 노력해도 예전처럼 또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도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전국 대회에서 이제 강백호 허리 부상은 사실 만화라면 극복하고 역전을 하면 됐을 뭐 그런 순간이지만, 이 이노우에 작가는 현실을 택한 것 같아요. 그 강백호는 뛰다가 쓰러지고 그냥 경기가 끝나거든요. 강백호가 눈물을 흘리면서 벤치에 앉아있는 그 모습이 참, 네, 노력과 의지가 현실의 한계를 초과하지 못하는 정말 잔인한 진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진짜 노력한다고 뭐 또 다 되는 건 아니다. 네. 세 번째는 우승하지 않는 주인공 팀이잖아요. 대부분은 이제 스포츠 만화는 주인공 팀이 대회에서 우승을 하는데, 북사는 이 인터하이 1승 후에 바로 그냥 탈락합니다. 이건 현실적이면서도 정말 대범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슬램덩크는 우승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성장한 청춘 그 자체를 그린 작품이에요. 네. 현실의 대부분의 팀도 결국 우승하지 못하지만 그 시간들이 인생의 정점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 팀을 유지시키는 해피엔딩이 아닌 팀 해체라는 현실을 택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각자의 길로 가는 청춘의 현실을 그대로 또 반영한, 네, 우승이 아니라 성장, 기적이 아니라 한계, 그리고 영웅이 아니라 사람을 보여준 이런 장면들이 슬램덩크를 만화를 넘어선 인생 명작으로 만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슬램덩크는 청춘을 그냥 가장 날 것 그대로, 네, 묘사한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뭐 막 이렇게 멋있게 포장하지도 않고, 또 뭐 우울하게 뭐 그렇게 비틀고 꼬지도 않고, 그냥 부끄럽고 혼란스럽고 허세도 많고 잘 넘어지고, 하지만 기어코 다시 일어나는, 네, 그 시절의 모습을 아주 사실적으로 보여주는데, 그 모든 과정이 결국에는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시간이잖아요. 그게 바로 청춘이라고 말해주는 것 같고,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청춘과 닮아 있다고 느꼈어요. 슬램덩크에서 경쟁은 단순히 뭐 상대방을 이기는 그런 게 아니라 어제의 나를 넘어서기 위한 과정처럼 그려집니다. 네, 누군가가 경쟁자가 되면 질투도 생기고 흔들리게 되지만, 그게 결국 더 성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뭐 그런 것처럼, 네. 그래서 저도 경쟁을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라고 꼭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끌어올리는 힘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슬램덩크는 실패를 막 미워하지 않아요. 슬램덩크가 실패를 다루는 방식은 정말 특별한데, 실패를 부끄러움이나 끝이 아닌 이걸 계기로 더 좋아질 수 있다, 뭐 그런 출발점처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실패는 끝이 아니라 제 자신과 솔직하게 마주하는 순간이고,
변화의 계기이자 또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그런 순간이라고 느꼈어요. 포기하면 그 순간이 바로 시합 종료입니다. 영감님의 영광의 시대는 언제였죠? 국가대표였을 때였나요? 난 지금입니다. 그래, 난 정대만, 포기를 모르는 남자지. 지금 내게서 3점 슛을 빼앗아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이젠 내겐 링밖에 보이지 않아. 분명 현 시점에서의 나는 신현철에게 지고 있다. 하지만 북사는 지지 않는다. 치수야, 나 이대로 그만두고 싶지 않아. 농구가 좋아졌어. 정말 좋아합니다. 이번엔 거짓이 아니라고요. 왼손은 거들 뿐. 리바운드를 제압하는 자가 시합을 제압한다. 농구가 하고 싶어요. 골 밑에 킹콩 동생이다. 리바운드 왕 강백호. 뼈가 부러져도 좋다. 걸을 수 없어도 좋다. 간신히 잡은 기회다. 소연아, 네가 발견한 저 이상한 녀석은 북산에 절대 필요한 남자가 되었다. 이런 힘든 상황에서야말로 난 더욱 불타오르는 녀석이었다.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강해질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선수란 어떤 선수라고 생각하냐? 아마 팀을 우리나라 최고로 이끄는 선수겠지. 내가 그렇게 한다. 한 발자국도 물러설 생각은 없다. 풋내기가 상급자로 가는 과정은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것이 그 첫 번째예요. 서두를 것 없어요.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예요. 오, 100% 게임에 집중하기 시작했군요. 이럴 때 기적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정대만이 포기하지 않으면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었어요. 정대만은 한때 천재였지만 방황도 하고 농구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잖아요. 자기 자신 때문에 무너졌던 그 시간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그걸 딛고 다시 코트에 서서 그 말을 하는데 그 진정성이 너무 크게 와닿았었어요. 누가 봐도 멋진 사람이 막 하는 말이 아니라 실패했고 또 돌아왔고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 하는 말. 보면서 저도 힘이 진짜 많이 났습니다. 어릴 때는 그냥 멋있는 농구 만화? 그렇게 봤었는데 덩크슛 어릴 때는 라이벌전, 이기는 경기 막 그런 장면들이 기억에 많이 남았었는데 어른이 돼서 다시 읽으니까 완전히 또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경기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게 이제 사람의 마음,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각자가 가진 고민, 상처, 책임감, 그리고 그걸 감추면서도 끝까지 해내려고 하는 그 노력들. 어릴 땐 몰랐던 캐릭터들의 막 그 복잡함도 보이고 지금은 단순히 승부보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그 용기에 더 감동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슬램덩크가 제 인생 책이 됐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깊게 읽히는 책이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한 6개 유형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꿈을 다시 찾고 싶은 사람. 자신의 가능성을 의심하거나 이제 목표를 잃었다고 느끼는 사람들한테 정말 큰 힘이 돼요. 강백호, 서태웅, 정대만 다 포기하지 않는 그런 선택으로 변해가거든요. 그리고 도전 앞에서 또 주저하는 그런 분들. 처음엔 잘 못해도 괜찮다는 메시지가 뚜렷해요. 강백호는 정말 아예 그 농알못으로 시작하지만 노력으로 진짜 선수로 성장을 하거든요. 도전의 첫걸음을 앞둔 사람한테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팀워크와 리더십을 고민하는 직장인, 그리고 리더. 슬램덩크의 본질은 팀의 조화거든요. 그래서 유머 있는 분위기 메이커, 묵직한 슈터, 그리고 타고난 천재, 굳은 일을 해주는 선수, 다 각자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최고의 팀이 돼요. 팀워크에 고민이 있는 리더에게도 매우 유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벽에 부딪힌 이제 청소년, 청년, 그런 분들, 성적, 진로,
관계 등에서 좌절을 겪을 때 그래도 한 번 더 해보자, 네, 그런 에너지를 주는 작품이에요. 작중 모든 인물이 정말 고난이 없는 캐릭터가 없거든요. 다 고난을 견디면서 성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기본적으로 농구만 하다 보니까 또 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들, 농구뿐 아니라 스포티즘, 경쟁, 인간의 한계, 또 제일 중요한 노력의 의미, 네, 등등 뭐 스포츠의 감동이 완벽하게 담겨 있어서 운동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최고의 명작이죠. 네. 그리고 감동적인 스토리를 찾는 성인 독자. 단순한 만화로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삶, 그리고 열정, 청춘의 순간, 한 번뿐인 기회 등 어른에게 더 크게 와닿는 장면, 제가 다시 읽었을 때 더 크게 와닿듯이 어른에게 더 크게 와닿는 장면들이 정말 많거든요. 결론적으로 슬램덩크는 이런 분들, 저는 사실은 뭐 누가 됐든 모든 분들이 다 한 번쯤은 봤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사람, 현재의 나를 바꾸고 싶은 사람, 한 번 더 일어설 힘이 필요한 사람, 청춘의 열정을 다시 느끼고 싶은 사람, 정말 사실 모두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안 선생님 선택하고 싶어요. 그 선수들의 가능성을 믿어주고 꼭 필요한 순간에만 정말 단단한 조언을 건네는 안 선생님의 태도에서 정말 많은 리더십의 본질을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저는 지금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도 한번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어요. 네, 이건 정말 크게 이제 와 닿은 건데, 삶은 완벽해서 빛나는 게 아니라 부족함 속에서도 계속 도전하기 때문에 빛난다는 거. 누구나 실패하고 또 넘어질 수 있지만 멈추지 않는 사람한테 결국 의미 있는 순간이 온다는 거. 그게 슬램덩크가 준 가장 큰 위로이자 지금까지도 잊지 않는 삶의 교훈입니다. 오케스트라와 함께한 둥지 들어보시죠. 주고 싶어. 이제 너를 내 곁에 다치고 언제까지 나 사랑할까봐. 우리 더 이상 방황하지 마. 한눈 팔지 마. 여기 둥지를 들어. 지난 날의 아픔은 잊어버려. 스쳐 지나간 바람처럼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나 있잖아.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고 서 있지만 사랑이 뭔지 그동안 몰랐지. 내 품에 둥지를 들어봐.
지난 날의 아픔은 잊어버려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나 있잖아.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고 있어. 사랑이 뭔지 그동안 몰랐지. 내 품에 둥지를 들어봐. 내 품에 둥지를 들어봐. 감사합니다. 이 책은 저에게는 인생의 등불 같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언젠가 힘든 순간이 와도 슬램덩크 캐릭터들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용기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청춘을 계속 이렇게 깨워주는 작품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시청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나의 인생책 이야기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저 서울이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작사 작곡한 점포동길, 얼마 전에 나왔거든요 사실. 네,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그 점포동길은 부산에 이제 점포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네, 그 점포동 거리를 배경으로 사랑과 추억을 노래한 곡인데요. 가사에는 점포동의 대표적인 테마길, 네, 이제 그 점포 제일 유명한 게 점포 카페 거리, 그리고 점포 공구길, 점포 사이길이 등장합니다. 그 굉장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서울의 막 연남동처럼 젊은이들의 활기로 가득 차 있는 그 점포 카페 거리와 또 오래된 흔적과 새로운 문화가 공존하는 점포 공구길과 점포 사이길. 저는 이 서로 다른 길들의 풍경을 누구나 마음속에 간직한 기억과 감정으로 연결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점포동길은 단순히 부산의 한 도시의 장소를 묘사한 노래라기보다는요, 화려함과 소박함, 또 현재와 과거, 설렘과 그리움이 뒤섞인 그런 공간에서 사람들이 각자 저마다의 점포동길을 떠올리는 그런 노래가 됐으면 좋겠어요. 현재 저는 점포동에 살고 있고요. 점포동 축제 관계자 여러분들 보고 계신가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부산에서 가장 뜨겁게 살아 숨쉬는 거리, 또 동시에 추억을 품은 거리를 노래한 점포동길은 저 서울이의 첫 번째 자작곡입니다. 네, 또 앞으로 써내려갈 제 이야기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점포동길 잠깐 들려드릴게요. 가로등 불빛 아래 발걸음 맞추던 길, 이 길을 걸을 때면 난 항상 널 마주하게 돼. 카페 거리 창가에 앉아 서로를 담던 눈빛, 이제는 낯선 풍경 속에 흔들리듯 사라지네. 가로등 불빛 아래 발걸음 맞추던 길, 이 길을 걸을 때면 나 항상 널 마주하게 돼. 카페거리 창가에 앉아 서로를 담던 눈빛, 이제는 낯선 풍경 속에 흔들리듯 사라지네. 점포동길 걷다 보면 골목 수많은 우리 모습, 너의 웃음소리에 여전히 선명한데 아직도 맴도는데, 어디선가
어느샌가 그때로 나를 데리고 간다. 공국일 작은 가게, 우리만 알던 그 자리, 달콤한 하이볼 한 잔 시시콜콜 나누던 이야기, 너 하나로 눈부시게 빛나던 순간들, 이제는 낯선 거리 속에 희미하게 번지네. 청포동길 걷다 보면 골목 골목 수많은 우리 모습, 너의 웃음소리에 여전히 선명한데 아직도 맴도는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낯익은 노래가 어느샌가 그때로 나를 데리고 간다. 마냥 걸으면 꽤 될까 이 거리도 내 추억 속 발길 닿는 곳 사이길, 마다근 날에 우리가 나에겐 너무 벅차기만 한데, 청포동길 걷다 보면 골목 골목 수많은 우리 모습, 너의 웃음소리 여전히 선명한데 아직도 맴도는데. 한 권의 책. 오늘 저는 어떤 공간보다 더 깊은 공간인 인생이라는 무대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슬램덩크 속에서 단순한 승리나 기술보다 더 큰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떨리는 순간이 있고 누구에게나 실패의 밤은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다시 코트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오랫도록 울리는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딘가에서 자신만의 산왕전을 치르고 있어요. 결과가 어떻든 진심을 다해 임했다면 그 순간은 이미 우리 삶의 눈부신 한 장면이 됩니다. 이제 각자의 길로 돌아가지만 오늘 함께 나눈 문장들이 당신의 내일을 조금 더 밝히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의 인생 속 한 페이지를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인생 책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나의 인생 책 이야기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MGTV